어텐션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이용해서 번역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장을 입력받고요. 문장을 출력하도록 기계 번역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은 시퀀스 같은 것을 입력받고 하나의 값만을 출력을 했었다면 지금 이 번역 문제 같은 경우는요, 시퀀스를 받아서 시퀀스를 반환하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아봐야 되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과 어텐션 그리고 GRU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데이터 살펴보고요. 학습용 데이터 만들고 모델 정의하고요. 학습하고 마지막에 성능 평가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용어는 총 4가지 있고요. 시퀀스 투 시퀀스는요, 시계열을 입력받아서 시계열을 출력하는 모델을 말합니다. 자, 어텐션이라는 것은 디코더에서 모든 시점의 인코더 출력을 반영하는 알고리즘을 얘기를 하고요. 토큰이라는 것은 문자를 숫자로 표현한 그런 표현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GRU는요, 셀 스테이트를 없애고 은닉 상태만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게 새롭게 만들어진 신경망입니다. 먼저 시퀀스 투 시퀀스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을 입력받아서 문장을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얘기를 하고, SOS는 Part of Speech라고 해서 문장의 시작을 나타내는 토큰이에요. 그리고 EOS는 End of Speech로 SOS랑 반대로 문장의 끝을 나타내는 토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시퀀스 투 시퀀스를 나타낸 그림인데, 왼쪽에 보이는 것이 인코더입니다. 인코더는 정보를 추출하는 네트워크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디코더는 반대로 어떤 정보를 입력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복원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인코더에서는 입력으로 받은 언어의 문장이 들어가게 되고요. 디코더에서는 반대로 우리가 번역하고자 하는 언어의 문장을 출력을 하게 되겠죠. 어텐션 메커니즘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인코더의 모든 시점의 은닉 상태를 디코더에서 참고하는 그런 구조를 얘기를 해요. 자, 인코더는 그냥 흔히 우리 사용하는 LSTM이나 GRU 같은 RNN 계열의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디코더 쪽에서 이 인코더의 입력과 합쳐져서 하나의 값을 만들어내고요. 그것을 모든 시점에 대해서 값을 하나씩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 시점의 인코더 출력이 얼마나 이 정보가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이 동그라미들을 소프트맥스 안에 넣어서 나온 이 소프트맥스의 결과를 각 인코더 시점과 내적을 해주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코더 시점의 값은 큰 값이 남아있게 되고, 영향이 작은 비교적 덜 중요한 인코더 시점은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되겠죠. 결국 3과 4의 결과, 이 디코더의 출력과 합쳐서 출력값을 계산하게 되면 이 디코더가 현 시점에 출력을 낼 때 모든 시점의 인코더를 참조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GRU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LSTM하고 거의 똑같은데 셀 스테이트를 사용하지 않고 은닉 상태만을 이용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R은 망각 게이트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X의 값은 0과 1 사이로 값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0이라면 1에서 Z 값을 빼기 때문에 0이면 H의 출력 그대로 사용합시다. 얘가 Z가 1에 가까워질수록 H의 값이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Z가 H의 출력을 조절하는 그런 게이트의 역할을 합니다. H라는 것은 이제 현 시점 입력에 대한 어떤 가중치라고 본다면, Z가 영향이 작다면 이전 시점의 값을 잊어버릴 테고, Z 값이 커진다면 현 시점 말고 이전 시점에 더 의존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Z가 뭔가 요 H 값과 현 시점의 입력과 이전 시점의 은닉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데이터를 텍스트 파일로 읽어와 주시면 됩니다. 특수문자를 지워주시면 됩니다. get BOW는 문장으로부터 BOW를 만드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번에 만든 BOW에는 그냥 비어있는 딕셔너리에 넣었다면, 이번에 우리는 스타트 오브 스피치와 엔드 오브 스피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값을 지정을 해줍니다. 코퍼스로부터 BOW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텍스트 파일 읽어와 주시고, 특수문자 제거해 주시고, 탭을 기준으로 영어 문장과 한글 문장을 잉글리시 텍스트와 코리안 텍스트로 넣어 주시면 되고요. 문장이 길이가 너무 길다면 학습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길이가 10 이하인 문장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언어별로 BOW를 앞에서 만든 함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각 라인을 공백 문자에 대해서 스플릿을 해주고 마지막 문장의 마지막에 end of speech만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시퀀스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시퀀스로부터 각 BOW에 해당하는 숫자를 받아온 다음에 numpy 어레이로 변환만 해주면 돼요. 데이터 로더를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정의를 해야 돼요. 파이토치 텐서로 데이터와 라벨을 바꿔서 반환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인코더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베딩 층을 넣어야 되고요. 특징을 추출하는 GRU층에 다시 넣어줘야 됩니다. 임베딩 층 넣어주고 GRU층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순전파는 간단합니다. 그냥 그 임베딩 층을 거친 것을 GRU에 넣게 되면요. 우리가 원하는 출력과 각 모든 시점에 은닉 상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디코더입니다. 일단 입력이 임베딩 층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전 시점의 은닉 상태와 이 임베딩 층의 출력을 합친 다음에 MLP 층에 넣고 소프트맥스를 이용해서 어텐션 가중치라는 것을 얻을 거예요. 인코더 은닉 상태와 이 어텐션 가중치를 내적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임베딩 층의 출력과 내적이 된 결과를 다시 MLP와 렐루를 이용해서 이 출력과 이전 시점의 은닉 상태가 합쳐져서 GRU층의 입력으로 사용이 됩니다. 임베딩 층 정의해주고 어텐션과 컨텍스트 지정해주고 오버피팅 피하려고 드롭아웃 정의해주고요. 여기 보이는 GRU층 정의해주시고 최종적으로 단어를 분류할 때 사용할 분류기 하나 만들어주고 소프트맥스 들어갔었죠. 그래서 소프트맥스와 우리 활성화 함수인 렐로 함수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임베딩 층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드롭아웃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 두 개를 합쳐주고 어텐션에 넣어주시면 어떤 출력값을 소프트맥스를 거치게 된다. 그래서 여기도 소프트맥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적할 때는 뭐랑 뭐죠? 어텐션 가중치와 인코더의 은닉 상태, 인코더 아웃풋에 대해서 요 내적을 해주게 됩니다. X와 어텐션 가중치가 입혀진 출력을 합쳐주고 MLP 안에, 컨텍스트 안에 넣어주고 렐루 활성화까지 거쳐주면 요 최종적인 아웃풋 얻을 수 있고요. 이것이 GRU에 들어가게 된다. 근데 초기 은닉 상태 또한 들어오게 된다는 거. 그렇게 얻은 아웃풋과 각 디코더 시점에 출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우리 디코더의 출력은 필요 없이 마지막 은닉 상태만 사용해서 단어를 분류해주면 됩니다. 자, 이 데이터셋에서 문장 하나를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문장을 각 단어로 분리해요. 이것을 우리 희소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임베딩 층을 이용해서 밀집 표현으로 바꿔주고요. 각 단어를 차례대로 인코더의 입력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나오면 각 인코더 시점의 은닉 상태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테고 이것을 차례대로 디코더가 참조를 하게 됩니다. 이 디코더를 반복 호출하면서 문장의 단어를 점점 생성하면 되는 거예요. 데이터랑 정답 불러와 주고 텐서로 변환해 준 다음에 인코더의 초기 은닉 상태 정의해 주시고 인코더의 모든 시점의 출력을 저장해야 되는 변수가 또 하나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들어있는 길이만큼의 단어가 들어가게 된다. 어디에? 인코더에 들어가게 된다. 마지막 시점의 은닉 상태 인코더 아웃풋에 들어가게 돼요. 인코더의 마지막 은닉 상태를 디코더의 초기 은닉 상태로 가져와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티처 포싱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코더의 스타트 오브 스피치이기 때문에 0이 들어가는 거고 인코더 마지막 시점에 은닉 상태들이 들어가고요. 인코더 아웃풋에는 각 단어의 인코더 출력이 되겠죠. 다음 디코더의 입력으로 정답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레스 바에 에포크마다 현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전파 해주고 요 최적화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작습이 완료된 모델 가중치 호출해 주시고요. 그 랜덤한 인덱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할 인풋 센텐스를 결정을 하게 되고 predicted sentence는 번역이 이루어진 문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입력 데이터와 정답 받아와 주시고요. 각각 둘 다 텐서로 변환해 주시고 은닉 상태 저장해 주시고요. 인코더 출력 담기 위한 변수 정의해 주시고 이 부분은 뭐 학습이랑 거의 비슷하죠. 단어 하나씩 넣어줘야 되니까 인코더에 단어를 차례대로 집어넣게 된다. 인코더 아웃풋에는 각 단어의 마지막 인코더 출력을 저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디코더의 첫 입력으로는 SOS가 들어가기 때문에 0을 넣어준다는 거. 인코더의 마지막 은닉 상태를 디코더의 첫 은닉 상태로 사용해 주시면 되고, 디코더 아웃풋의 탑 K라는 것은 가장 높은 하나의 값을 받아오라는 겁니다. 이 디코더 인풋의 값이 1이라면 더 이상 문장을 만들지 말고 루프를 탈출해라 라는 뜻이고, DOW에 들어가 있는 문자로 변환을 한 다음에 센텐스에다가 더해주면 된다. 이제 입력으로 들어갔던 문장과 번역한 문장을 출력을 해보게 되면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Tom works in a bank now 라는 문장이 들어가면 톰은 현재 은행에서 일해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